안녕하세요. 놀이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통합 놀이치료 사례 연구라는 한 논문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넘어가라. 그 전에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두뇌는 세 가지 영역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파충류의 변형계, 포유류의 뇌, 그 다음에 심피즈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두뇌의 3층 구조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신경학적으로는 정확한 설명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두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잘 설명해주는 설명 방식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신경학적 과학이 발달하고 있음에도 이 이야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뇌 구조는 일단 진화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충류 동물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파충류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포유류에서만 보이는 행동들이 있더라 라고 해서 그럼 포유류만 보이는 행동들이 뭐냐 했을 때 양육이라는 돌봄이라는 행동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충류는 가장 신체의 생존과 관련된 기본적인 행동들을 감당한다면 변형계에서는 공감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이 되고 이 공감이라는 것은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편도체하고 해마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그래서 이 편도체하고 해마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들이 어떻게 처리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한 두뇌에 봐야 될 관점이고요. 여기서 기억과 장기 기억과 연관이 되는 게 해마입니다. 우리의 감정 처리가 잘 이루어지면 해마가 정상적으로 역할이 되는데 이 감정이 계속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이라면 계속 짜증이 나는 계속 화가 나는 상황이라면 계속 우울해 있다면 이 해마가 비상 상태를 걸게 돼요. 그러면 이게 해마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처리하는 역할을 우선순위로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기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얼마만큼 잘 표현하고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우리의 기억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기억이 되는 영역이 심피질 영역입니다. 그래서 심피질에서는 말하기, 추론, 글쓰기, 결정 내리기, 인식, 판단 등의 인지 기능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수많은 기억들이 심피질의 기억이 되고 심피질의 주로 역할하는 것이 계획 능력과 판단 능력을 하는 역할이 심피질에서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심피질 영역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다라고 많이 표현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심피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림비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변형계 영역이 잘 활발히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변형계의 뇌가 잘 발달하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감정의 표현들이 많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감정 표현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놀이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이 힐이라는 분은 이 기존의 놀이치료 이론들을 통합을 해서 3단계 모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놀이치료 과정이 보니까 탐색, 통찰, 실행의 단계를 보인다. 그래서 탐색 단계에서는 인본주의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아동중심 놀이치료를 통해서 아동과의 치료적 관계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중점을 두고 통찰 단계에서는 정신분석적 관점을 이용해서 아동이 갖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탐색해서 아동이 갖고 있는 인지정서 과거에 대한 이해들을 치료자가 갖고 그 다음에 실행 단계에서는 인지행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아동의 행동에 수정할 수 있게 문제 행동이 빨리 수정될 수 있게끔 접근하자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사례는 이제 주어서 문제, 개인력, 심리평가, 상담 목표 소립, 놀이치료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 나온 아동의 주호소 문제는
산만하고 학습 태도가 불량하고 행동이 느리고 또래들과 상호작용이 안 된다라고 아동의 어머니께서 보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개인력을 보니까 조사를 했었고요. 일주일 정도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2.5kg로 이제 저체중으로 이제 출산이 됐었고요. 먹는 문제가 있고 수면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먹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고요. 이제 성장해서 보니까 첫 돌 전에 걷기 시작해서 신체 발달 상은 정상 발달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격이 급해서 자주 넘어졌다고 하고요. 대소변은 20개월에 가였고 옹알이는 9개월에 어휘수는 많은 편이었고 그다음 모가 떨어지는 걸 힘들어했고 항상 모가 옆에 있어야 됐다. 그다음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많고 동생과 비교해서 누가 더 사랑하는지 비교하는 모습 짜증나면 소리 지르거나 친구를 때리고 현재는 소리만 지르는 모습이 있다. 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그다음 부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고 TV를 보거나 낮잠만 잔다. 아빠는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안 하고 있고 TV나 낮잠만 자는 모습이 있다라고 어머니께서 이제 보고를 한 거고요. 산만하고 돌아다니고 책 읽을 때는 집중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첫 초기 상담 때 어머니가 이제 보고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놀이 평가를 했을 때는 눈 맞춤 잘 안다고 감탄하고 흥분하고 놀이에서 뛰어들고 왔다 갔다 산만한 모습들이 보였고요. 이제 지능 검사에서는 103으로 이제 평균 수준의 지능 점수가 보였지만 수능 검사를 수행할 때 하기 싫어라는 거부 행동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10분 이상이 넘어갔을 땐 집중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있었다. 비슷해서 충동적인 행동도 있었고요. 정서는 좀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반항적이고 절대적이고 정서적 불안정과 부모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토사검사에는 사고 판단은 양화나 부모하고 애착 문제라든가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로 어떤 대안 지각, 그러니까 대인관계 지각에서의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다라고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이제 행동평가에서 코너스 부모평정 접도는 이제 ADHD를 선별하기 위한 이제 보고 형식의 검사입니다. 그래서 부모 보고일 때는 16점이 컷오프인데 17점을 받았고, 이제 교사 평정에서는 17점이 컷오프인데 18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DHD가 의심이 되고 그거에 대한 추가 검사가 필요한 사항인 거고요. CBCL 부모 보고에서는 우울, 불안과 주의 집중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70점 이상으로 이제 전문적인 치료 개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상담 목표, 사정 및 상담 목표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임신 후 모의 불안감이 증가했고 아동 조산으로 예민한 체질과 완벽하지 않고 감각적인 모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모아 떨어지지 않고 잘 안 먹고 잠수정하는 많이 까다로운 아이, 모의 정서적인 지지체가 부족하고 모아의 애정결핍과 불신감, 아동의 산만함과 모가 아동을 거부하는 결과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해서 이 사례의 상담가가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상담 목표는 일자는 신뢰도 관계 형성을 첫 번째 목표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안정적인 모자 관계 형성을 통한 위해서 이제 부모 교육을 실시하겠다.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정지 고착된 부분을 해결하고 성장 활동을 도모하겠다. 불안정한 정서 상태가 감소되고 부주의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는 세부적으로 현실 가능한 게 잡을 필요가 있고요. 이게 뭐 전반적인 발달 고착 부분 해결할 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잡는 거는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이 처음 탐색 단계에서는 놀이실 딱 들어왔을 때 감정 표현이 막 즉각적으로 해서 아 좋다 이렇게 놀이실 이제 치료사 놀이실에 마음에 들었구나 이렇게 반영을 해줬고요. 이제 왕주사 놓아야 돼 시끄러 하면서 가세요 이렇게 떠들어요 조용해 시끄러 애가 왕주사 맞아요 조용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 표현을 했었고요. 치료적 관계 초점 공감적 이해 무조건 존중 진실성을 통해 라포 형성하고 아동의 감정을
표현하고 인식하는 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놀이치료사가 이제 노력을 했고, 부모 상담을 통해서 아동이 느린 행동이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노력과 격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통찰 단계에서는 무사히 집에 왔어요. 아기는 엄마를 행동으로 싫다고 집으로 갔는데 엄마를 만나니 마음으로는 안심이 되었나 보구나 라고 이렇게 치료자가 이제 아이의 무의식적인 것을 반영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어떤 정신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석 방법입니다. 뱃속에서 행복할 것 같아서 그 아이 뼈를 먹으면 뱃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 같은데 그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거라고 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외롭지 않을 것 같고 함께 있는 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치료자가 정신분석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선생님이 아기 인형처럼 안아주어도 되니? 왜요? 안아주면 내 우유병을 빠는 게 훨씬 편하니까 라고 반영했는데 요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네, 이제 성과 관련된 문제가 결부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다양스럽게 우리나라 정세는 아직 이렇게 안아주고 그런 게 여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뭐 그거 가지고 문제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요걸 보는 순간 선생님들이 이제 의심이 들 수 있는 게 되게 치료자 반응이 길죠. 왜냐하면 아동중심 놀이치료는 치료자 반응을 10단어 이내로 하라라고 해서 아주 간략하게 하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은 잠깐 너무 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고 정신분석 놀이치료 기법에서는 이제 치료자가 좀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무의식 세계를 치료자가 대신 해석해줘서 아이가 그걸 인식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거든요. 행동 단계에서는 놀이치료 행동 변화의 일반화, 충동 조절하기, 규칙적인 행동 수정 계획 세우고 인지행동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책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아동의 말에 부모님도 알려주시는구나. 또 컴퓨터에도 알 수 있다. 아동의 어떤 해결책을 찾는 거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는 거죠. 밤늦게 숙제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 아동에게 그럴 땐 학교에 오자마자 숙제를 하면 일찍 잘 수 있단다 라고 해서 어떤 자신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치료자의 반응입니다. 아동이 새로운 행동 형성을 위해서 적절한 모델링을 제공해주고 역할을 통해 사인의 감정이나 사고 행동을 보여줬다. 근데 이제 이런 치료자의 인지행동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인 라포 관계에서 충분한 어떤 관계 형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행동 단계로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 모델을 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놀이 주제를 보면 이제 안전, 보호, 관계, 의존, 복수, 힘, 통제 이런 놀이 주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숙달, 양육, 유기, 애도, 상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통찰 단계에서 이런 놀이 표현들을 이제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치료자가 이해하고 그걸 이제 해석해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절망, 무능감, 보호, 무망감, 무능감, 보상, 통합, 불안감, 분리, 완벽주의, 혼란, 불안정. 무망감하고 무능감하고 뭔 차이지? 아무튼 이런 주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놀이 평가를 할 때 이제 높고 낮음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적이다라고 할 때 아동이 공격적인 행동들을 보이는 경우 그때 높음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이제 공격적인 행동이 보이지 않으면 낮음. 자기 주도적 놀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놀이를 시작을 하게 되면 자기 주도적 놀이가 높음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에너지 수준이 전체 회기에 아이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보일 경우, 그다음 지속적 놀이 행동, 놀이 집중하고 전체적인 놀이 장면을 계속 이어가는 그 놀이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들. 근데 놀이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금방금방 무너지고 막 놀이가 바뀌는 모습들이 있으면 낮이 되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나이를 감안해서 보통 초등학교 1학년 6살 정도 아이들이 집중하는 게 5분에서 10분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해주셔야 되시고요. 파괴적이다. 그래서 놀이실, 놀잇감, 치료적인 굉장히 파괴적일 경우에는 높음으로 하고요. 이제 건설적 놀이를 하면 낮음으로 평가합니다. 언크로노움, 그래서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경우 높음이 되고요. 언어화, 그래서 이제 말을 많이 한다. 언어화가 높음이고, 말을 별로 안 한다. 낮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한에 대한 반응, 제한 설정에 따른다. 치료자의 설정에 따라서 잘 따르면 높음이고요. 치료가 설정을 하든 말든 모두 무시한다. 그럼 낮음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놀이에 치료자를 포함한다. 그래서 아동하고 놀이치료에서 같이 놀이, 이제 상호작용이 잘 될 경우 높음이고, 아동 혼자 놀이한다. 그럼 낮음이 해당이 됩니다. 언어화에 치료자를 포함한다. 그래서 전액의 치료자가 언어로 상호작용을 할 경우에 높음. 그렇지 않으면 낮음. 의미 있는 놀이. 놀이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놀잇감이나 언어를 적어도 하나의 일관된 주제로 표현한다. 그래서 놀이 안에 그 스토리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면 높음으로 측정하게 되고요. 감정, 전에게 강한 감정을 표현한다. 그럼 높음입니다. 감정 표현이 없고 무미건조하다. 감정 표현이 그럼 낮음이고요. 긍정적 감정, 그래서 회개, 웃음, 미소, 만족이 나오면 높음이고, 분노, 울기, 슬픔이면 낮음으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연령에 적합한 놀이인가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행동을 보이고 있으면 높음, 나이보다 어린 행동을 보이기 좀 낮음,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숙련, 유년감을 나타내는 놀이 행동을 할 경우 높음, 숙련된 놀이를 보이지 않고 자신 실패한 행동을 설정하기까지 하는 경우는 낮음, 불만 좌절, 높은 수준의 좌절을 견딜 수 있고 일이 어지러워서 조용히 계속 지속할 경우에는 높음, 어떤 간단한 좌절에도 그냥 쉽게 실패하고 견디지 못하면 낮음, 노력, 도전할 때 계속 시도하면 높음, 어지럽거나 하면 도전 포기하면 낮음.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이상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